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병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주제인 운동법과 식습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순간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음식은 못 먹겠구나, 운동을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라는 걱정을 하실 텐데요. 하지만 올바른 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당뇨병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나 작용에 문제가 생겨 혈당이 정상보다 높게 유지되는 질환입니다. 제1형 당뇨병은 주로 자가면역 반응으로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 베타 세포가 파괴되어 발생하고,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과 상대적인 인슐린 부족으로 발생합니다. 전체 당뇨병 환자의 90% 이상이 제2형이며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 관리만으로도 당뇨병의 진행을 늦추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때로는 혈당 조절 약물의 필요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와 대한당뇨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당화혈색소를 1% 감소시킬 수 있고, 이는 미세혈관 합병증 위험을 20-30%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운동과 식단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한 후 시작해야 합니다. 당뇨병의 유형, 혈당 조절 상태, 합병증, 유무, 복용 중인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저혈당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당뇨병에서 운동의 중요성과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은 당뇨병 관리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운동하는 인슐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혈당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중에는 근육이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하여 혈당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운동 후에도 24-48시간 동안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되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핀란드 당뇨병 예방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58% 감소했습니다. 또한 이미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도 운동을 통해 당화혈색소가 평균 0.6%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조깅 등이 대표적인데, 이 중에서도 걷기가 가장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운동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식후 1-2시간 후에 10-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식후 운동은 식후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 특히 유용합니다.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50-70% 수준인 중등도 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운동 중에 약간 숨이 찰 정도이지만 대화는 가능한 수준입니다. 주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처음에는 주 3회 15분씩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속해서 30분을 하기 어렵다면 10분씩 3번 나누어 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당뇨병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 대사율이 높아지고 포도당을 저장하고 이용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아령, 밴드 또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을 주 2-3회, 8-10개 근육군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각 운동은 8-12회씩 2-3세트 정도가 적당하며, 운동 사이에는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두어야 합니다. 유연성 운동인 스트레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관절 경직이 올 수 있고, 말초 순환 장애로 인한 근육 긴장이 생길 수 있어 규칙적인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후 5-10분씩 전신 스트레칭을 하고, 특히 종아리, 허벅지, 어깨 부위를 중점적으로 늘려주세요.
운동 시 주의사항과 안전수칙도 중요합니다. 운동 전에는 혈당을 측정하여 100mgdl 이하이면 간식을 섭취하고 300mgdl 이상이면 운동을 연기해야 합니다. 운동 중과 후에도 혈당 변화를 관찰하여 자신만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혈당 증상인 어지러움, 식은땀, 떨림, 허기감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당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발 관리는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말초 신경병증으로 인해 상처를 느끼지 못할 수 있고 혈액순환 장애로 치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화는 발에 잘 맞고 쿠션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운동 전후에 발에 상처나 물집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맨발로 운동하는 것은 피하고 양말도 면 소재의 부드러운 것을 착용하세요. 이제 당뇨병 환자의 식습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사요법은 약물 치료와 함께 당뇨병 관리의 양대축입니다. 과거에는 당뇨병 환자에게 극도로 제한적인 식단을 권했지만 현재는 개인의 생활 패턴과 선호도를 고려한 개별화된 접근을 중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지수를 고려한 탄수화물 관리입니다. 탄수화물은 혈당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하루 총 칼로리의 45-65%를 탄수화물로 섭취하되 단순당보다는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 통밀, 귀리, 콩류 등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 식품입니다. 탄수화물 계산법을 익히는 것도 유용합니다. 1탄수화물 교환 단위는 15지의 탄수화물에 해당하며 밥 13공기, 식빵 1쪽, 사과 12개 정도입니다. 식사 시 탄수화물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혈당 변화를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인슐린을 사용하는 분들은 탄수화물 계산에 따라 인슐린 용량을 조절할 수 있어 더욱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도 적절히 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지만 과도한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성 신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루 체중 1kg당 0.8-1.0g 정도가 적당하며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류 등의 양질의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지방 섭취에서는 질이 중요합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제한하고 불포화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견과류, 올리브오일, 등푸른 생선 등이 좋은 지방 공급원입니다. 총 칼로리의 25-35%를 지방으로 섭취하되 포화지방은 1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포도당 흡수를 늦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합니다. 하루 25-35지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며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에 풍부합니다. 나트륨 섭취 제한도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고혈압 위험이 높으므로 하루 2300mg 이하로 나트륨을 제한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외식 음식에는 나트륨이 많으므로 주의하고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이용해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간과 패턴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고 한 번에 많은 양보다는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3끼 정식과 2-3회 간식으로 나누어 먹으면 혈당 변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3-4시간 이내에는 잠자리에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지수를 고려한 식품 선택도 도움이 됩니다. 저혈당 지수 식품은 55 이하, 중혈당 지수 식품은 56-69, 고혈당 지수 식품은 70 이상입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현미혈당 지수 50는 흰쌀 혈당 지수 90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조리 방법도 영향을 미치는데 알덴테로 삶은 파스타가 푹 삶은 파스타보다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간식 선택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과자, 사탕, 케이크 등의 단순당 식품보다는 견과류, 요거트, 치즈, 채소 스틱 등을 선택하세요. 과일도 좋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사과 반쪽이나 귤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일 주스보다는 통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식이섬유 섭취에도 좋습니다. 혈당 모니터링과 식사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전,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하여 어떤 음식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적인 패턴을 파악하세요. 같은 음식이라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만의 혈당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코올 섭취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여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인슐린이나 설포닐 우레악의 약물과 함께 섭취하면 위험합니다. 음주를 한다면 식사와 함께 적당량만 하고 혈당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맥주보다는 와인이나 증류주가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이 적습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고혈당 상태에서는 탈수가 되기 쉬우므로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되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는 피하세요. 무가당 차나 탄산수도 좋은 선택입니다. 체중 관리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체중의 5-10%만 감량해도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이 현저히 개선됩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보다는 주당 0.5-1kg씩 점진적으로 감량하는 것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당을 상승시키므로 명상, 요가,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한데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모니터링도 필수적입니다. 당화혈색소는 3개월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은 연 2회 이상 검사해야 하고 안과 검진과 신장 기능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가 혈당 측정도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횟수로 실시하세요. 합병증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금연은 필수이고 발 관리를 철저히 하며 상처가 생기면 빠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과 치료도 정기적으로 받고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도 놓치지 마세요.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처방받은 약물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용량으로 복용하고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지 마세요. 다른 질환으로 약물을 추가로 복용해야 할 때는 반드시 당뇨병 치료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완치되지는 않지만 충분히 조절 가능한 질환입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정상인과 다름없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 당뇨병 환자 모임 참여,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동기를 유지하세요. 결론적으로 당뇨병 관리의 핵심은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정기적인 혈당 모니터링, 그리고 의료진과의 지속적인 소통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이 될 것입니다. 당뇨병 진단이 인생의 제약이 아닌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당뇨병 관리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